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모윤숙입니다. 2022년 집단임금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주먹구구식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에 2022년 집단임금교섭은 다른 수준의 임금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감 임기를 시작하는 첫 해이니만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 정규직 대비 80% 공정임금 현실화 수준의 임금체계를 요구안에 담았습니다. 이에 지금부터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는 크게 1유형, 2유형, 그리고 유형의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유형은 교사 대체 직종, 2유형은 공무원 대체 직종, 그 외 유형의 직종에는 현재 1유형보다 임금이 높은 직종과 강사 직종, 특수운영 직종 등이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 구성은 2022년 3월 공통사항을 기준으로 기본급은 1, 2유형 간 20만 원의 차이가 있으며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는 학교 비정규직이 모두 동일합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 문제점입니다. 공무원 9급 2호봉에서 31호봉 평균 호봉 격차는 55,697원, 2호봉에서 22호봉 평균 호봉 격차는 64,760원입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근속수당 39,000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을 비교했을 때 학교 비정규직에게 없는 수당 항목이 많으며 특히 명절 휴가비에서 공무원은 기본급의 120%인데 학교 비정규직은 정액 140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교 비정규직 2유형 10년차 근무자보다 30년차 근무자가 공무원 9급 연봉과 비교했을 때 임금 수준이 더 낮습니다. 즉, 학교 비정규직은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더 심각합니다. 방중 비근무자는 방학 중 무임금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어 상시직 전환 등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 외 1유형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과 특수운영 직종은 근무 시간이 다른 고용 형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 2022년 임금교섭 핵심 방향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을 포함한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019년 임금교섭에서 합의했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임금체계 연구 영역 결과와 2018년 교육부 직무평가, 타 공공기관 공무직,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과 근거도 없고 주먹구구식이었던 근속수당 500원, 1,000원 인상하는 임금교섭이 아닌 2018년 교육부가 조사한 학교 비정규직 직무평가 가치를 적용한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2022년 집단임금교섭에서 꼭 만들어내야 합니다. 단일임금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기본급은 현재 1, 2유형과 유형의 임금을 하나의 임금체계로 만들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5만 원을 포함한 새로운 기본급 체계로 구성했습니다. 단 1유형 교원 대체 직종과 2유형과의 현재 기본급 차이인 20만 원과 1유형 이상의 직종에서 현재 받고 있는 수당 등은 단일임금 체계가 되어도 보장됩니다. 수당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권고했던 사항으로 현재 국세청,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지자체 공무직은 기본급의 12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체계와 개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은
전국 여성 노동조합을 포함한 세계 노동조합과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마련한다입니다. 제1조 적용 범위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공무원을 제외한 조합원이면 교육공무 직종과 구육성의 강사 직종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제2조 기본급은 부침표 1에 따라 공무원 호봉표와 같이 1단계부터 32단계까지 설정하였으며 기본급 구성은 최저임금 플러스 근속수당이 연차별로 5만 원씩 가산된 금액입니다. 제3조 기준수당은 교원 대체 직종 등 1개 이상 지역에서 현행 1유형 이상의 기본급을 적용받고 있다면 1, 2유형간의 기본급 격차 20만 원을 기준수당으로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현행 1유형을 초과하는 직종의 기본급을 적용받는 직종이나 근무자에 대해서는 기본급 차액을 상향 통일하여 추가로 지급한다입니다. 제4조 경력인정 1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인정을 준용하되 국립학교 근무기간 인정부터 방중 비근무자의 2004년 이전 방학 중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 인정을 요구합니다. 2항 경력 인정 승급일은 매월 1월로 산정하고 3항 단시간 노동자의 경력은 8시간 전일제 노동자의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을 요구합니다. 경력 인정 범위는 매년 임금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못했으며 공무직위원회에서도 계속 요구되었던 내용입니다. 제5조 제수당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모두에게 복리후생성 임금인 명절 휴가비 120%,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 가족수당을 공무원과 동일한 지급기준과 인상기준 적용을 요구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수당 현실화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직무, 직위, 노동 내용과 상관없이 복리후생은 차별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정액 250만 원을 요구합니다. 제6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요구입니다. 1항 통상임금은 정기 일률적인 수당이 포함되므로 제3조에 기준수당이 포함되었으며 2항 평균임금에는 1항의 수당 외에 가족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 연차 미사용수당도 포함합니다.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1항 1년 미만 근무자와 대체직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 2항 주 15시간 단시간 미만을 포함한 근무자에게도 동일 지급, 3항 수당 지급일 이전 입사, 복직, 퇴직 등 신분 변동 시에는 일할 지급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제8조 방학 중 임금 및 처우 요구 사항으로는 1항 방중 비근무자의 상시 근무 전환을 추진, 2항 유급 연수 확대입니다. 3항은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재수당이나 방학 중 지급받던 수당을 현행 기준으로 전액 지급한다는 임금 요구안 기본급표에 따르면 방중 비근무자의 기본급에 근속수당이 포함되므로 방학이 있는 월에도 근속수당은 현행 기준으로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 구육성의 호봉제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급급 보수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호봉 상한을 폐지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을 요구합니다. 제10조 임금 저하 불가 조항으로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임금 저하가 발생할 경우 보존수당을 지급하며 단시간 노동자의 기존 지급받던 수당을 현행 기준으로 전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부칙 조항입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3년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이후 교섭구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까지 포함한 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임금교섭 요구안 핵심은 2019년 집단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입니다. 직종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전체 교육공무직 임금 체계를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공식 권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가 단번에 실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목표를 힘들다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육공무직의 단일임금 체계라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그 전환을 위해 첫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조합원들의 투쟁과 단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 직종의 작은 이해보다 교육공무직의 차별 해소라는 커다란 목표를 꼭 이루어냅시다. 이는 조합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공정한 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각오하고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